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형이세요? 네. 혈액형과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7강 방어작용 중에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형과 성격과의 관계가 정말 관련이 있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항원과 항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갈게요. 항원 항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부에서 병원체나 내가 아닌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에서는 그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체를 생성시키는 그 물질을 항원이라고 불러요. 항원은 병원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병원체는 아니지만 내가 아닌 나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어떤 다른 물질일 수도 있겠죠. 보통은 비자기라고 부릅니다. non-self. 내가 아닌 거. 그거를 보통 항원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아닌 물질, 병원체를 비롯해서 내가 아닌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항해서 이거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항체라고 불러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항원이 들어오면 막 가서 붙어서 응집 반응을 일으킵니다. 항원과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항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구분할 때 역시 항원 항체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항원을 ABO식 혈액형의 항원을 특별히 응집원이라고 부르고요. 항체를 응집소라고 부르는데요. ABO식 혈액형의 응집원은 적혈구의 막 표면에 존재하고요. 항체인 응집소는 혈장, 혈액에 있는 그 액체 성분, 물 성분 있잖아요. 그 혈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응집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A하고 B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원은 두 종류가 적혈구막에 A와 B가 있고 응집소, 항체는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항원은 항체하고 응집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항원의 종류는 A와 B가 있고 항체의 종류는 알파와 베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원과 항체가 결합할 때 특정한 항원은 특정한 항체하고만 결합해요.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 가서만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A는 뭐랑 결합할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은 아시겠죠? A는 알파와 결합하고요. B는 베타와 결합합니다. 알파는 B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결합하지 않습니다. 역시 베타도 A에는 관심이 없어요. 베타는 B에만 가서 결합하고 알파는 A에만 가서 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응집원이 두 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냐가 혈액형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응집원을 뭘 가졌냐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합니다. 자, A형과 B형은 쉬워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A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B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AB형은 뭘까요? 네, 한 적혈구에 응집원 A와 B를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AB형이라고 부릅니다. 응집원 부자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 동시에 있는 것을 AB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O형은 뭘까요? 네, 적혈구 표면에 A와 B 응집원이 모두 없어요. 그러면 O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냐,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A만 가지고 있으면 A형, B만 가지고 있으면 B형,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AB형, A와 B가 모두 없으면 O형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ABO식 혈액형에 항원인 응집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체인 응집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집원은 A와 B 두 종류였는데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 두 종류예요. 자, 그러면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뭘 가져서는 안 돼요. 알파를 가져서는 안 돼요. 만약에 A형이 알파를 가지고 있다면 알파가 가가지고 A에 막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적혈구가 막 항체하고 엉켜가지고요.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A형은 절대 뭘 가지면 안 된다? 알파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질 수 있을까요? 알파 아닌 거? 네, 베타를 가질 수 있겠죠.
A형은요, 알파, 베타 중에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B형은요, 뭘 절대 가지면 안 돼요, B형은? 네, B형과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인 응집소인 베타를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응집소 항체의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AB형은요, A와 B가 다 있기 때문에 알파도 베타도 가지면 안 돼요. 응집소가 없어요. O형은 응집원이 둘 다 없는 대신 정말 하나님 공평하시게도 O형에게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모두 주셨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A형은 A와 베타를 가지고 B는 B와 알파를 가지고 AB형은 A, B를 가지고 있고 O형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각 혈액형이 각각 다 응집원과 응집소를 통틀어서 두 종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 베타, B형은 B 알파, AB형은 AB, O형은 알파 베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는 알파와 결합하고요. A형인 사람은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자기의 항원이 자기의 항체와 자신의 응집원이 자신의 응집소와 자기 몸 안에서 결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얘네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적혈구랑 응집소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덩어리가 생기면서 혈관을 막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을 수 있거든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A와 알파는 함께 있을 수 없고요. B와 베타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무슨 형일까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네, B형입니다. 저는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형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혈액형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를 외우시면 더 편리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여러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가서 혈액형 검사를 하셨을 거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혈액형 검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손가락에다가 침으로 바늘로 손가락을 꼭 찔러가지고 피를 낸 다음에 어떤 액체랑 이렇게 섞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혈액형 판정에 사용하는 이 항체가 들어있는 항혈청이라고 합니다. 색깔이요, 요거는 항 A혈청, 노란색은 항 B혈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사실은 혈액형을 급하게 알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응급 상황이거나 뭐 전쟁 중이거나 급하게 수혈을 하거나 수술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혈액형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라벨이 여기 있지만 이게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아예 이 혈청에다가 색소를 tas어요. 그래서 항 A혈청은 항상 파란색, 항 B형혈청은 항상 노란색을 띱니다. 이 하얀색은 RH 검사하는, RH식 혈액형 검사하는 항체예요. 그래서 이 혈청을 가지고 혈액형 판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잠깐만 다른 걸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혈청이라고 표현했고요. 앞에서는 혈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혈장과 혈청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요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혈장과 혈청은 뭐가 다른가? 궁금해할까봐 설명합니다.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하나는 뽑자마자 냉장 상태에서 4도씨에서 원심 분리를 합니다. 원심 분리 아세요? 막 이렇게 돌려요. 어떤 원통형 여러분 탈수기 같은 건데 거기다 시험관을 꽂고 막 돌려요. 그러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또는 피를 뽑아서 가만히 공기 중에 둡니다. 그럼 한참 지나면 막 엉겨가지고 밑에 뭐가 이렇게 고형물질이 생기게 돼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냉장 상태에서 원심 분리한 아래 성분, 고형 성분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멀겋게 트는 액체, 이 액체가 혈장이에요. 그리고 상온에 공기 중에 오래 방치해서 밑에 막 이렇게 막 응고가 된 거, 그리고 위에 뜨는 맑은 액체가 혈청입니다. 물론
둘 다 이 밑에 있는 고형 성분에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겠죠.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건 밑에 있고요. 위에 혈장하고 혈청은요. 그런 액체 성분인데 성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혈청에서는 이 혈액 이렇게 응고되면서 굳으면서 혈장에 있던 단백질 중에 피브리노겐이라는 애들이 적혈구하고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성분 차이만 있고요. 혈장과 혈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 판정에서 혈청과 혈장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할 때 헷갈릴까봐 혈청은 뭐고 혈장은 뭐야 궁금해할까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적혈구는 다 밑에 가라앉고 혈장에 항체가 있다, 응집소가 있다 이래도 맞고요. 혈청에 항체가 있다, 응집소가 있다 이래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판정할 때는 아까 그 두 가지 혈청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하나는 파란색을 띄었던 항A 혈청이고요. 하나는 노란색을 띄었던 항B 혈청이에요.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항체가 들어있다고요. 항체. 근데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A 혈청. 이 항이라는 거는 대항한다 할 때 항자예요. 여기 보시면 anti-A, anti-A라고 써있죠? A에게 안티야 얘는. A에게 안티야. 얘는 B한테 안티야. 왜 그럴까요? 항A형 혈청. A한테 안티라는 건 뭐야? A만 보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뭐가 있으니까? 알파가 있으니까. 노란색은요. B만 보면, 응집원 B만 보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왜요? 응집소 베타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항 A 혈청 그러면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항 B 혈청 그러면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항 A 혈청은 A에 대항하는 거니까 알파를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혈청이고 항 B 혈청은 B형에 대항하는 거니까 응집원 B에 대항하는 거니까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A형의 혈액을 뽑아서 피를 똑똑 두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유리판에. 그 다음에 하나는 항 A 혈청하고 섞어주고요. 하나는 항 B 혈청하고 섞어줘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간 거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섞어준다는 거는? 네, 여기에 알파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베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A형은 원래 뭘 가지고 있어요? A하고 응집소로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알파와 만나면 난리가 나요. 막 엉겨 붙습니다. 응집에 대해 막 뭉글뭉글 덩어리가 생겨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하지만 A형은 원래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베타와 A는 전혀 응집 반응을 할 생각이 없어요. 관여 안 합니다.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A와 베타를 섞어줬을 때는 아무 응집이 안 일어나요. 네, 그럼 B형을 볼까요? B는 뭘 가지고 있죠? B형은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B형은 뭐랑 만나면 응집 반응을 한다고요? 네, 베타랑 만나면 뭉글뭉글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요. 알파랑 만나면 뭐 알파 나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A, B형은 어때요? A와 B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에도 응집, 베타에도 응집, 다 응집이 일어납니다. O형은 어떨까요? O형은 아무런 응집원이 없고요. 알파와 베타 응집소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와 섞어주든 베타와 섞어주든 원래 가지고 있던 거고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A형, AB형 두 가지는 알파랑 결합하기 때문에 항 A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B형, AB형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타, 항 B형 혈청하고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선생님은 그냥 영상이라서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ABO식 혈액형과 수혈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혈액형이요. ABO식 혈액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거 아세요? 조금 이따 배울 RH식 혈액형, 뭐 MN식 혈액형, 루이스식 혈액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ABO식 혈액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수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혈을 잘못하면 ABO식 혈액형은 막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혈액형을 알아내기 전에는 사람이 아플 때 동물의 피나 다른 사람, 가족의 피를 수혈했다가 죽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가족의 피를 수혈했더니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가족의 피는 괜찮구나 했는데 또 혈액형이 또 그런 경우는 같은 경우였고 공교롭게도 다른 혈액형을 수혈했을 때는 즉시 얼마 안 돼서 죽는 경우가 있었죠. 란트슈타이너가 ABO식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에는 수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혈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혈액형인 경우에 수혈을 합니다. 네, 여러분 수혈 관계 잠깐 보시면요. A형은 A형끼리 수혈 주고받을 수 있고요. B형은 B형끼리 주고받을 수 있고 AB형은 AB형끼리 O형은 O형끼리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다량 수혈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O형은 되게 제너러스해. 성격이 좋아. 왜? 모두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거든. AB형 이기적이야. 왜? 자기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물론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O형은 A형, AB형, B형에게 다 줄 수는 있지만 아주 소량밖에 못 줘요. 여기서 소량이라고 하면 우유 한 팩 200ml 정도의 적은 양을 얘기합니다. 소량밖에 못 줍니다. 네, A형은 뭘 갖고 있다고요? A하고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B형은 B하고 알파를 가지고 있고요. AB형은 A, B만 가지고 있고 O형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이 만약에 A형에게 수혈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와 베타를 A형에게 주게 되는 거겠죠? 그때 어떤 문제가 예상돼요? 베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파를 주게 되면 A형이 가진 A와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있어요. 그런데 적혈구 표면의 응집원은 우리가 혈액에 워낙 적혈구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응집원은 워낙 많지만 응집소는 혈장이 되게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량이 들어갔을 때는 알파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거의 안 일어나거나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서 응집소를 주는 거는 조금 응집소를 약간 소량 주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반대로 O형의 피를 B형한테 줬을 때는 어떨까요? 알파는 문제가 없는데 베타를 주면 B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워낙 베타가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량의 응집소가 들어갔을 때 B와 거의 반응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막 그렇게 혈관을 막고 심각한 문제는 없고 소량 수혈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A형이 O형한테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형이 O형한테 줬어. A형은 알파, 베타가 있죠. A형이 들어가면 적혈구는 워낙 많잖아요. 많은 양의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는 항체잖아요. 항체는 우리 몸에서 알파든 베타든 항체는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특정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더 많은 양을 신속하게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들어왔을 때는 알파가 막 생성돼가지고 A와 반응을 해요. 큰일 나죠. B형이 들어왔을 때도 베타를 막 생산하고 다량의 B에 가서 결합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AB형이 들어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러면 보세요. A형은 AB형한테 조금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A는 A하고 베타를 가지고 있긴 한데 베타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소량 그 준 200ml 정도의 아주 적은 그 혈액에만 들어있는 적은 양의 베타가 별로 AB형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거죠.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파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AB형이 A형한테나 B형한테 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수혈 관계를 기본적으로 수혈은 같은 혈액형인 경우에 대해서 하는데 혈액을 주는 쪽의 응집원과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못 준다고요? 응집원을 주면 안 돼요. 응집소는 조금 줘도 돼. 응집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혈액형이라고 해도 응집소만 주는 경우에 응집원은 안 되지만 응집소를 약간 주는 경우에 소량수혈 한 200ml 정도의 소량수혈은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ABO식 혈액 판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근데 혈액형이 아까 ABO식 혈액형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RH식 혈액형도 있습니다. RH식의 RH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RH식 혈액형이라고 부를까? 네. 그 처음에 RH식 혈액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는데 붉은 털 원숭이 얘의 학명이 레서스 멍키예요. 레서스 멍키. 그 레서스 멍키를 따서 RH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는 어떤 특정한 항원이 있어요. 그 항원을 RH 항원, RH 응집원, RH 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뽑아다가 토끼한테 주사해요. 여러분이 토끼라면 어떻겠어요?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뭐야, 원숭이 피가 내 몸에 들어왔어. 너무 싫어. 어떻게 할까?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항체를 만들겠죠. 레서스 멍키의 RH 인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항체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RH 항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 토끼의 몸속에서 RH 항체,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RH 항체, 응집소가 생성이 돼요. 이 토끼의 피를 뽑아요. 그래서 혈청을 뽑습니다. 항체가 포함된 혈청이라서 특별히 항혈청이라고 얘기해요. 항RH 혈청, 항혈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끼의 항혈청을 이제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항혈청을 붉은 털 원숭이랑 반응시키면 당연히 응집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사람하고 반응을 시켰어. 사람의 반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토끼의 항혈청은 이제 RH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잖아. 사람의 혈액하고 섞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섞었더니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섞었더니 응집이 일어나. RH 혈청과 이 인간의, 붉은 털 원숭이가 아니고요. 이 인간의 적혈구 사이에 막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붉은 털 원숭이다? 아닙니다. 네, 사실 저도 RH 플러스형이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RH 플러스형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플러스형이니까요. 네, 이 사람은 이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진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 RH와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항원, RH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붉은 털 원숭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RH 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RH 플러스형. 다시 말하면 토끼의 RH 혈청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RH 플러스형,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을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정리해보면 RH식 혈액형 구분은 보면 RH 응집원 항원은 적혈구 막 표면에 있고 RH 응집소 항체는 혈장에 존재한다. 아까 ABO식 혈액형 항원 항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보면 RH 플러스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있어요. RH 응집원이 있고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어요. RH 플러스인 사람은 응집소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ABO식 혈액형과 다른 점은요.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이 평소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응집소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응집원에 노출이 되면 그때 생성이 된대요. 무슨 말이야? RH 마이너스형의 몸에 RH 플러스형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항체가 응집원에 노출되면 그때 항체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RH 마이너스인 사람이 RH 응집원에 노출되면 그때 RH 응집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RH형은 붉은 털 원숭이 레서스 멍키의 적혈구를 또 다른 토끼 혈액에 주사해서 응집소, RH에 대한 응집소가 생긴 토끼의 혈청을 표준 혈청, 항 RH 혈청으로 이용해서 판정을 한다. 그래서 그 토끼한테 뽑은 항 RH 혈청을 그 사람의 피랑 섞어가지고 반응을 하면 응집이 되면 RH 플러스형이고 응집이 안 되면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혈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플러스 0은 플러스 0끼리,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0끼리 서로 수열이 가능한데요. 자기네끼리 같은 혈액형끼리 수열이 가능한데요. RH 플러스 0은 마이너스 0한테 주면 안 되겠죠. 왜? 아까 봤지만 응집 1을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RH 마이너스 0을 RH 플러스 0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항체가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응집원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RH 플러스 0에 노출이 돼서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 사람한테 수혈받을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RH식 혈액형 판정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BO식 혈액형은요, 선생님이 B형이라고 했잖아? 나는 내 몸에 A형의 피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형에 대항하는 알파라는 응집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계에서도. 그런데 RH식 혈액형은 응집원에 노출되었을 때 RH 플러스 혈액형이 마이너스 몸에 들어왔을 때만 항체를 형성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또 얘기해주면 보충으로 보너스로 얘기해주면요. ABO식 혈액형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서 가지 못해요. 그런데 RH식 혈액형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식의 RH 혈액형이 다른 경우, 더 정확히 얘기하면 RH-인 엄마가 RH 플러스인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의 항체가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을 신생아 용혈증 또는 적아 세포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RH-인 여자가 RH 플러스인 남자랑 결혼해서 RH-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째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RH-인 엄마 몸에는 아직 항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첫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얘를 낳다가 RH 플러스 피가 RH- 엄마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엄마 몸에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첫째는 괜찮아요. 이미 낳았으니까. 그런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 둘째가 또 RH 플러스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서 얘랑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H-인 여자는 플러스 남자랑 결혼하면 아이를 한 명밖에 못 낳을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RH-인 분들, 여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의사랑 상담하시면 주사 맞으면 전혀 상관없이 계속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혈액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A형, B형, AB형, O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 때문에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혈액형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이 과연 성격에 영향을 주는 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